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GPS처럼 이제 한국도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게 무려 4조 원짜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 프로젝트의 첫 걸음이죠. 1호 위성 발사가 좀 늦춰진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오늘은 이 소식이 뭘 의미하는지 또 KPS가 왜 중요한지 그 핵심을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죠. 네, 전문가님, 그 첫 위성 발사가 원래 2027년 말이었는데 2029년 9월로요. 거의 20개월? 2년 가까이 미뤄진 거네요. 상당히 긴 시간인데 이렇게 지연된 결정적인 이유 뭘까요? 네, 맞습니다. 꽤 길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그 항법 탑재체라는 부품 때문입니다. 이게 KPS 위성의 정말 핵심 두뇌 같은 거예요. 아, 두네요. 네, 위성 항법 신호, 그러니까 위치나 시간 정보를 담은 그 신호를 만들고 또 지상으로 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장비의 성능이 전체 시스템의 정확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걸 우리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는 겁니다. 독자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탑재체가 요구하는 성능 수준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나노초, 그러니까 10억 분의 1초 수준의 시간 정확도로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하거든요. 10억 분의 1초요? 와, 상상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 정도의 극도의 정밀성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 기술로 처음 구현하려니 예상보다 기술적 난도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성능하고 또 신뢰성을 확실하게 확보하자. 이래서 설계랑 검증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 단순히 늦어졌다, 실패했다 이런 관점보다는 첫 단추를 제대로 더 확실하게 끼우려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긴 나노초 수중 정밀도라면 첫 단추를 정말 잘 띄워야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20개월이라는 시간이 이게 짧은 건 아니잖아요. 2035년까지 총 8기 위성을 띄운다는 전체 계획에는 그럼 차질이 없을까요? 4조 원 예산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걱정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정부하고 우주항공청에서도 그 점을 인지하고 첫 위성 발사는 늦어지지만 최종 목표는 그대로다. 즉 2035년까지 8기 위성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그 목표는 변함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최종 목표는 그대로군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뒤에 발사될 위성들 있잖아요. 2호기, 3호기. 이 후속 위성들의 개발 계획을 좀 더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에 주는 양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계획을 조정해서 맞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 내부에 KPS 개발 조직이 있거든요. 이 조직을 아예 원장 직속으로 바꾸고 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관리 시스템 자체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도 강화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만의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는다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도 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요. 위성 하나 발사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당장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쓰는 내비게이션도 사실 잘 되고요. 근데 왜 이렇게 KPS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좀 더 파고들고 싶네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쓰고 있죠? 전부 미국의 GPS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100%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GPS 신호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특정 비상 상황 같은 때 미국이 신호 대공을 제한한다면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KPS는 단순히 길 안내 잘 되게 하는 백업 시스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국방안보는 기본이고요. 금융거래할 때 그 시간 맞추는 거, 통신망 운영, 재난 상황 대응 이런 데 다 필수적인 정보거든요. 금융이나 통신까지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들, 자율주행차나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고 하죠. 네, UAM. 하늘에 나는 택시요. 맞습니다. 그런 미래 핵심 산업들의 정말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즉, KPS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건 이런 미래 기술과 사회 시스템의 운영체제, OS를 우리가 갖는 것과 같아요. 운영체제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문제고요. 이걸 통해서 우주경제라는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데도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또 세계에서 7번째로 이런 독자 시스템을 갖는다는 상징성도 무시 못하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GPS 의존도를 좀 낮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미래 사회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거대한 계획이네요. 자율주행차나 UAM의 기반이라니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KPS 없이는 그런 미래 기술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고 주도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리가 되네요. KPS 첫 위성 발사가 핵심 부품인 항법 탑재체의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2029년 9월로 20개월 정도 늦춰졌지만 정부는 후속 계획 조정하고 또 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2035년 최종 목표는 달성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KPS라는 것이 단순한 위성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을 닦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도전, 그리고 일정이 좀 지연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앞으로 KPS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관계나 혹은 세계 우주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독자 기술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게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춰지고 또 향후에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이것도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술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시각과 협력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